네, 안녕하세요.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. 네, 오늘은 잘 벌고 잘 쓰고 잘 관리하는 돈 버는 80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이 책은 하버드 명사들이 전하는 과학적인 자산관리 방법을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. 네,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산관리나 투자는 돈이 있는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. 네, 보통 자산관리라고 하면은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. 야, 뭐 관리할 돈이 있어야 자산관리를 하지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니까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책에서는 자산관리는 뭐 그런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 돈을 어떻게 벌고 또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, 내가 번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산관리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얼마든 그 규모에 맞춰서 그 소비를 계획을 좀 합리적으로 세우고 조금이라도 저축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그 자기 수준에서 자산 가치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산 관리라고 하네요. 그냥 뭐 돈이 많아서 어디에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번 돈을 내가 어디에 쓰고 어디에 이렇게 저축하고 이런 거를 좀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게 자산 관리라고 하네요. 그래서 저도 조금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돈을 아끼는 비결, 쓸모없는 것은 절대 사지 않고 쓸모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. 네, 그래서 여기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산관리법을 간단하게, 정말 명료하게 말했어요. 모으기, 다시 말해서 벌기죠. 일단 돈을 벌고 그 다음 아끼기, 내가 번 돈을 최대한 쓸 때만 쓰고 필요한 것만 쓰고 아껴서 이 세 번째가 이제, 그러니까 두 번째가 저축이고 투자가 이제 보험이나 뭐 펀드나 주식이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돈으로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게 이제 투자라고 해요. 요 세 가지를 잘하면 자산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. 정말 전 보면서 야, 정말 이거는 허탈할 정도로 정말 명료하다.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진리 같은 말인 것 같아요. 네, 수입이 많아도 좀 씀씀이가 커가지고 돈을 하나도 못 모으는 사람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.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돈을 그냥 저축만 하는 거지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냥 크게 자산을 못 늘리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요새 같은 때는 저축이 거의 금리가 없기 때문에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그 물가 상승률에 비교해 본다면은 오히려 손해가 본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예전에는 안전하게 원금 보장이라고 하죠. 그 원금 보장이라는 그 늪에 빠져서 저축해서 모으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요새는 약간씩 이런 책들을 보면서 이것도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조금이라도 투자해서 은행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공부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말 소액으로 연습 삼아서 공부 삼아서 주식도 뭐 한 주, 두 주 이렇게 사보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 내일의 돈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면 안 된다. 빚진 돈은 결국 갚아야 하고 부채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. 네, 여기서 내일의 돈이라는 건 빚을 말하는 거예요. 참 표현이 적절하죠. 내일의 돈.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그렇고 빚을 내서 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제약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
근데 요새는 뭐 부채 없는 사람은 사실 드물죠. 대학생들도 뭐 학자금 대출이라 다 대출, 대학생 때부터 빚이 있는데, 저 역시도 좀 뭐 빚 때문에 제약을 받을 때도 있지만, 저는 이 빚에 대해서도 너무나 과도한 빚만 아니라면 자기가 그걸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그 대출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이율로 자기가 벌어들일 수 있다면 빚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또 돈을 벌고 모으는 그런 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, 이제 여기서 말한 건 아마 그런 것 같아요. 막 신용카드 이런 거를 함부로 막 쓰고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이 쓰고, 안 되면 카드를 2개, 3개 만들어서 막 돌려막고 막 이런 무분별한 소비를 위한 부채는 좀 줄여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워런 버핏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다고 하네요. 다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나서 남은 게 있으면 써라. 네, 쉽지 않지만 이 말을 새기고 좀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원 개발보다 절약이 더 중요하다. 물 유입량이 많아도 수도꼭지 입구가 너무 크면 수원을 모을 수 없는 이치와 같다. 네, 이것도 아까 그거죠.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쓰는 데가 너무 많으면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막 엄청 좋아서 내가 회사에서 월급도 받고 뭐 투잡으로 뭣도 하고 해서 재원을 늘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걸로 돈은 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,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 직장 외에 막 능력을 개발해서 더 돈을 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원을 늘리려는 노력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버는 돈 내에서 소비를 조절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더 빠르다. 그러니까 절약해라. 매월 자신의 월급 안에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세심하게 자기 사용처를 분배해서 이런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얘기입니다. 네, 이 책은 이렇게 내용이 11장까지 해서요.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데 보험, 주식, 아이들 용돈 관리, 절세, 이 전반적인 자산 관리의 중요성과 방법, 그리고 또 소비하는 심리,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여기 제목처럼 80가지 비법, 그리고 또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방대한 양이 있어서 제가 다 소개해드리진 않고,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, 제가 이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부로서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내가 아껴서 모은 돈을 좋은 투자처에 투자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더 공부를 해야겠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전에는 사실 막 주식 이런 거 나는 몰라, 그냥 좀 아껴서 저축할 거야,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,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저축으로는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. 이제 일단은 저축으로, 그런데 이제 종잣돈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저축이 먼저 필요하긴 하죠. 그러니까는 아껴서 저축하고 그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평소에 좀 쌓아두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